그리고 어떤 아이는 사용 설명서만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 패턴을 구축해 나가는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을 텍스트화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을 읽는다면 그 아이는 이미 독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재 아이들한테 예체능은 일단 어쨌든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멈출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제 다른 도구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뭐 미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그림을 잘 안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자기 감정을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자꾸 그림으로 막 신경질 나면 찍찍찍 긋고 좋으면 막 동그라미 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엄마 나 신경질 해버리면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부터는 그림을 안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이들한테 정서라든지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이러는 데는 매우 예체능이 되게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체능을 부모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부모의 강제에 의해서 시켜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미술학원 가라고, 맹목적으로 피아노 학원 보내고, 뭐 바이올린 시키고. 아이가 뭐 바이올린은 뭘 알겠어요? 모르는데 시키니까 하는 게, 첼로 같은 거 뭐 그걸 악기를 내가 분석한 다음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냥 배울 수밖에 없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그게 만약에 흥미 요소나 재미 요소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걸 계속 해주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비를 1년치 내놨기 때문에 아니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저분을 너한테 섭외해서 줬는데 네가 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될 때는 아이한테는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체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이가 흥미를 있어하고 거기에 관심을 있고 그거를 그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뭐 예체능을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되게 좋겠죠. 그다음에 그만둬야 될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부정 감정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부정 감정이 예체능 때문에 들었으면은 무조건 그만둬야 되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때문에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 안 할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예체능을 그만두기보다는 학원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한다? 요거는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자체가 뭐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자기가 못하는 것만 드러나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목적이 정서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뭐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이 예체능이지, 예체능을 통해서 뭐 뭔가를 뭐 자기가 드러내고 이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더 거부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아이들한테 예체능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체능 한번 던져줘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아이들의 독서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습득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근데 습득하는데 어떻게 습득하냐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찾는 학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영재 아이들이 발췌독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짧은 지식 형태의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 다독을 한다든지 막 이런 형태의 독서보다는 한 가지 책을 반복해서 뭐 50번 100번 읽는다든지, 그 이유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단어도 그냥 허투루 지나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같은 책을 100번 읽는 아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영재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한 책만 있는데 이거 둬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긴 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학습 만화만 막 주구장창 보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적인 호기심의 어떤 Y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는 아이들이지, 그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가 재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사용 설명서만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 패턴을 구축해 나가는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재
영재 아이들한테 독서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독서에만 치우치지 말라. 세상을 텍스트화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을 읽는다면 그 안에는 이미 독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언어도 구분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영어책을 보고 있다? 그럼 독서 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한국어로 된 뭐 책을 봐야지만 독서가 아니라 원서를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뭐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독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재 아이들 입장에서 그 단순 반복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이 책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의 고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의 고리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자기는 계속 읽어보는 거죠. 자기가 놓친 부분,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서는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학습할 때 이제 내가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보는 건데, 영재 아이들은 맞고 틀리는가 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100점 맞았느냐 100점 안 맞았느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다 맞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야 조금만 신경 썼으면 100점인데 너는 왜 앞에 거는 너무 소홀히 읽고 뒤에 것만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서 이런 거야? 이처럼 영재 아이들은 어떤 거를 맞고 틀리는 개념보다 자기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자기가 탐험해서 그거를 내가 성취한다는 그 기쁨으로 학습하는 것이 되게 목적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영재 아이들은 국소적으로 어떤 점수화 시키지 말고 폭넓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자연히 국소적인 것이 해소되는 역할, 그런 형태로 영재애들을 바라보는 게 좋긴 해요. 그게 가장 현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초등시기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식 패턴이 넓다 보니까 틀릴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너무 학습을 점수화 아니면 맞고 틀리고 형태보다는 어떤 주제를 계속 넓혀가느냐, 계속 깊게 파고들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아이들한테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영재와 영재성 있는 ADHD. 자폐인 경우는 그냥 좀 확연히 좀 드러나긴 해요. 물론 영재 아이들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폐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상동등적 행동이라든지 뭐 전혀 개연성 없게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은 사실 영재 아이들한테는 잘 없긴 하거든요. ADHD성이면서 영재인 아이들은 간혹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ADHD와 영재는 구분이 되는데, 영재인데 ADHD인 아이들이 ADHD로만 판별되는 게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요 아이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영재 아이 중에서 ADHD성 보이는 아이들은 그래도 뭐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방사형 뇌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게 뇌에서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불현듯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 조금 하다가 다시 갑자기 뭐가 궁금해서 다른 걸 하게 된다든지. 그 영재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책을 한 개 펴놓다가 다른 책 보다가,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다가, 분야도 과학 보다가 수학으로 넘어가고 언어로 넘어가고, 뭐 어느새 책상에 책들이 한 6, 7권씩 쌓이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좀 커가면서 패턴인지라든지 루틴 만들기, 뭐 이렇게 학습적 환경에 대한 어떤 자기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TD성 영재일지라도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그냥 무심하게 그냥 뭐 저런 애니 놔둬버리면 성인이 돼서도 ADHD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종종 보기는 해요. 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저도 임상에서도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기준점은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영재이면서 ADHD가 있으면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은 많기는 해요. 왜냐면 그 과활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물 복용이라는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약을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약을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쨌든 기준점은 말씀드릴게요.
과학 활동성, ADHD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이가 발현시켜야 될 그 과정을 제대로 발현을 못 시키고 있다면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ADHD는 남아 중에서 성장기에 많이 발현되는 증상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대부분 한 12, 3세 정도가 되면 많은 한 7, 80% 아이들이 ADHD성이 어느 정도 되게 안정화되는, 자연적으로 안정화되는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발육할 때 뇌 호르몬들에 대한 불균형, 그다음에 과잉,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 습득돼야 될 것, 이것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다면 그 시기까지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중학교가 돼서도, 중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습득이 안 된다 이러면 그때는 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재 아이들을 일반화된 아이들로 인식하지 말라,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정말 그 LG 야구팬 속에 혼자 그 한화 야구팬이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줘라. 영재 아이들은 영재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속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장기에는 아이를 매우 힘들게 한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무슨 특별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다른, 똑같은 걸 두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LG 팬이야? 너는 하나 팬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영자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야구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전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본질만 보는 거지 현상에서는 자꾸 멀어지려는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질을 본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사회의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매우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꾸 일반화 사회화 시키지 말고 아이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부모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 그래서 비슷한 또래도 만들어 주고 비슷한 또래가 모이는 영재원이나 이런 데도 자꾸 가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흥미 있는 분야의 권위자가 있으면 되도록 만나게 해서 아이한테 더 큰 뇌적 자극, 그다음에 인지적 자극,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아서 자꾸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될 때 영재 아이는 외롭지도 않고 자기가 잠재력을, 정말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세상에 좋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